자,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아마 처음으로 볼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아니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 프로세스가 없이 시작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수가 있고요. 리스크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면 시간적인 또 리스크도 가져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라는 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정해놓고 어떤 단계별로 어떤 것을 진행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일상에서의 프로세스의 의미예요. 프로세스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림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요리사가 요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동선 안에 어떤 소스가 있고 어느 위치를 통해 가지고 지나가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일말의 과정들이 모두 프로세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를 처리하는 과정 또는 순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자동차, 세탁기 등이 조립되어 완제품이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겠죠. 뭐 껍데기를 만들고 안에 내용을 먼저 만들고 껍데기를 씌우고 뭐 이렇게 되겠지. 껍데기를 만들고 그걸 다시 분리해서 안에 내용을 넣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부분들. TV 요리 프로에서 요리사가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과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야채를 먼저 볶는다든가 고기를 볶는다든가 이런 그래야지 맛의 어떤 풍미라든가 이런 게 달라진다 아니면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렇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진행하는 과정을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그러고요. 이것 또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이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는 거예요.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도출을 해야 되고 아이디어 도출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든 소프트웨어든 이 솔루션이든 간에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패키지화 시키면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솔루션이든지 간에 초기에 아이디어 도출이 엄청나게 큰 성공의 열쇠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프로세스는 일을 처리하는 과정 또는 순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프로세스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프로세스의 정의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프로세스는 일이 처리하는 과정이나 그쵸? 그리고 공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즉 주어진 일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순서의 정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목적이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그러면 완제품이 나오는 소프트웨어의 솔루션이 나오는 게 목적이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서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나와야겠죠. 그 순서가 정해져 수행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서 처음에서 자, 여기까지 가는 절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프로세스를 따랐을 때의 효과의 예를 들어볼까요? 요리 레시피 활용하면 우리가 목적인 요리를 맛있게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요리 레시피를 활용하지 않으면 어떻죠? 물론 이제 나중에 같은 요리를 한 수십 번, 수백 번 만들게 되면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경험이죠. 자, 이 경험이 쌓이면은 어떤 프로세스가 확립이 됩니다. 내 스스로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그 전에는 어때요?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프로세스를 먼저 실행해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겠죠. 자, 이렇게 요리 레시피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레시피고요. 세탁기 사용 설명서 활용하면 세탁기를 하나씩 돌려가면서 눌러가면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세탁을 할 때 어떻게 누르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이것도 세탁기를 활용하는 프로세스가 되고요. 화면 지시에 따라 OS 설치하면 우리가 쉽게 OS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뭐 리눅스라든가 윈도우라든가 아니면 맥OS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설치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많이 쓰는 OS가 윈도우죠. 물론 이제 요새는 맥OS도 많이 쓰고 있는데 어, XOS라 그래가지고 맥에서만 설치하는 OS인데 이 맥OS도 리눅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장 개인용 PC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리눅스는 서버용으로도 많이 쓰고 요새는 리눅스용 다양한 서버,
소프트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리눅스를 개인용 컴퓨터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개발자들은 특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리고 자, 이런 화면 지시에 따라 OS 설치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세스 따랐을 때의 효과를 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의 프로세스 작업, 태스크라고 하는데 우리가 작업의 순서에 집합, 제약 조건, 일정, 예산, 자원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 액티비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 소프트웨어는 어쨌든 간에 한정된 리소스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정해져 있고요. 뭐 한도 끝도 없이 일정을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투입할 수 있는 개발자의 명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개발자라 내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개발자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정, 예산, 자원 등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무언가 만들어야겠죠. 작업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일을 수행하는 작은 단위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컴퓨터에서 프로세스가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 프로세스라고 하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볼 수가 봤던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 프로세스라고 나와 있고 여기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앱이라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태스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 태스크들이 하나씩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얘는 얘 나름대로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또 태스크가 존재하겠죠. 얘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스크들이 또 쪼개져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태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좁은 의미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는 SW 제품을 개발할 때 필요한 절차, 과정,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SW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넓은 의미를 좀 볼까요? 넓은 의미는 절차, 구조, 방법, 도구, 참여자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약간 사이즈가 크죠? 좁은 의미가 이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리소스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넓은 의미로 프로세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넓은 의미. 자, 이렇게 되겠죠. 넓은 의미, 그리고 이게 좁은 의미. 어쨌든 간에 우리가 프로세스의 가장 작은 단위는 좁은 의미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절차, 과정, 구조, 순수하게 소프트웨어만 본다 그러면 좁은 의미가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리소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다면 도구, 참여자까지 모두 포함하고요. SW 개발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통합적 수단이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소스까지 포함해가지고 개발하기 필요한 솔루션을 만들기 필요한 통합적 수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세스의 목적을 좀 볼까요? 이전에 얻은 노하우를 전달해서 시행착오 감소하고 빠르게 적용한다. 우리가 앞전에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요. 이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는 거는 이전에 얻은 노하우라는 경험을 의미하는 거고요. 빠르게 적응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세이브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 A가 B로 갈 것인가 C로 갈 것인가는 상관이 없어요. D로 가서 우리가 결론을 내는 거죠. 작업들의 관계를 정의하는 절차와 방법이고 B 방법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가는 방법과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가든지 간에 이렇게 가면 되는데 여기가 뭐 플러스 시간이 될 수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가져갈 수 있겠죠. 자, 플러스 시간을 갖고 가긴 하지만 여기가 디테일하게 더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어떤 버그라든가 문제점이 완료됐을 때 문제점이 더 없을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좀 빠르게 갈 수 있지만 문제점이 조금씩 생길 수 있는 프로세스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넓은 의미의 우리가 소프트웨어는 능력, 교육 및 동기가 부여된 인원도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세스의 3요소 중에 인원, 리소스, 휴먼 리소스라고 하죠. 그리고 프로세스가 있고요. 도구와 장비.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IDE라는 개발 툴이 있어야 돼요.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툴이 있고요. 자바라는 랭귀지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개발할 때는 이클립스나 인텔리제이라는 개발 툴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요새 많이 하는 웹이라든가 앱, 이제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앱을 개발할 때는 우리가 VS 코드라는 개발 툴을 이용합니다. 자, 이렇게 프로세스의 3요소라고 해가지고 리소스, 휴먼 리소스, 프로세스, 도구와 장비
그리고 작업들의 관계를 정의하는 절차 방법에서 이렇게 절차와 리소스와 도구와 장비가 뭐가 되죠? 프로세스의 3요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 가지고 프로세스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좀 보도록 할까요? 작은 규모의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은 계집 짓는 일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눈으로 생각하고 머리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계집을 짓습니다. 그건 되게 쉽죠? 작은 규모니까 만약에 계집을 서너 개 지어본 사람이면 빠르게 지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규모의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은 빌딩 짓는 일에 비유할 수 있는데 빌딩을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빌딩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베이스로 해야 되는 태스크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설계도도 그려야 되고 토목공사도 해야 되고 전기공사도 해야 되고 뭐 통신공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토목공사에 기둥도 세워야 되고요. 거푸집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빌딩 지을 때 시멘트도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대규모의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은 빌딩 짓는 일에 비유할 수가 있지 여러 가지 일들이 분업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지만 작은 규모의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은 계집 짓는 일에 비유할 수 있듯이 일의 양이 적고 또한 자기가 머리를 생각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의 정의에서 생명주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생명주기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루틴이 있을 거예요. 그 루틴은 우리는 소프트웨어에도 적용이 되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도 적용이 돼서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SW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체계화한 개념이고요. 개발 계획 수립부터 최종 폐기까지 전 과정을 다룹니다. 수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디어 도출하는 거죠. 그리고 폐기는 우리가 사용을 완료하고 없애는 것까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순차적인 단계로 이루어지고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의 목적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듯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 과정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정의해가지고 주어진 예산과 자원으로 개발할 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거고요. 고품질의 소프트웨어 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물론 휴먼 리소스라든가 예산이 적으면은 그렇게 좋은 품질의 소프트웨어가 나오진 않겠죠. 하지만 최대한 고품질의 소프트웨어, 제한된 리소스에서 고품질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생산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의 역할을 한번 볼까요?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프로세스 모델의 역할은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 골격을 세워줍니다. 우리가 아까 빌딩을 지을 때처럼 어떤 토목공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정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에 대한 어떤 막연하지 않은 디테일하게 체계화된 날짜를 수립할 수 있겠죠. 물론 거기에 딱 맞진 않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딱 맞춰서 완료가 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조금 딜레이 된다든가 아니면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개발 비용 산정뿐만 아니라 여러 자원을 산정하고 분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는 다양한 리소스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3대가 뭐라고 했죠? 프로세스의 3대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휴먼 리소스라든가 개발 툴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프로세서를 진행할 수 있는 과정 같은 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참여자 간의 의사소통의 기준을 정할 수 있고요. 용어의 표준을 가능케 할 수 있다. A라는 팀과 B라는 팀과 C라는 팀이 각각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같은 목적을 두고. 개발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각 단계별로 생성되는 문서를 포함한 산출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수인계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자료가 있어야겠죠. 이 자료를 항상 만들 때 만들어놔야 돼요. 이걸 우리는 산출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회의를 하고 진행할 때 이런 산출물을 만들어야 되고요. 자, 이런 산출물을 활용해 검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새로운 사람이 온다든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1년이 걸린다고 쳐요. 그러면 1년 동안 그 사람들이 다 5명이 모여서 개발했는데 5명이 끝까지 1년이 갈 수도 있겠지만 회사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3개월 일하다가 갑자기 그만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새로운 사람 뽑아서 그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이 새롭게 배우려고 또 3개월을 허비할 수는 없으니까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산출물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자료, 인수인계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주먹구구식 모델. 우리가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 모델이에요. 그래서 빌드 앤 픽스 모델, 그리고 코드 앤 픽스 모델, 즉흥적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어린 이제 개발자라든가 이제 프레시한 개발자들, 뭐 아니면은 뭐 신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먹구구식 모델이에요. 주먹으로 구구셈을 따지듯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유래한 말이고요. 주먹 구구식이잖아요. 구구단을 세는 거죠. 정확한 앞뒤 개선 없이 이를 대충 처리할 때 쓰는 말이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의 주먹 구구식 모델은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프로세스가 없이 아까 계집을 짓는 겁니다. 요구 분석 명세서나 설계 단계 없이 간단한 기능만을 정리해서 개발하는 형태고요. 일단 요구 분석 명세서라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를 요구한 사람이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명세서예요. 자, 이거는 개발하는 개발 업체라든가 개발자가 이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될 수가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이거 없이 그냥 개발자가 머리로 생각해서 이거 만들어주세요. 게시판 만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만드는 거고요. 일단 코드를 작성하여 제품을 만들어 본 후에 요구 분석, 설계, 유지보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좀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 단계를 좀 보면은 주먹구기식은 첫 번째로 버전의 코드를 작성해야 제품을 완성한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은 항상 소프트웨어 버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업데이트,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항상 뭔가 업데이트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설치한 앱도 업데이트하라고 나와요. 그게 다 버전이 있고요. 첫 번째로 만들었던 거,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두 번째로 만들었던 거,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세 번째로 만들었던 거, 그러면 V1, V2, V3 이렇게 버전을 올립니다. 그리고 작성된 코드에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하여 해결하고요. 문제가 없으면 사용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 여기 보면은 코딩 구현이 있고요. 그리고 제품이 있고 문제 있어 없어? 아니요. 사용. 있어? 예. 다시 코딩 구현 가서 수정. 아주 심플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주먹으로 구셈을 하듯이 주먹 구구식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 및 단점이 있을 건데 주먹 구구식 모델의 사용은 개발자 한 명이 단시간에 마칠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하고요. 대학 수업의 한 학기용 프로젝트 정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주먹구구식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정식으로 무언가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하는 걸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그냥 수업에서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과제 마지막 파이널 텀으로 이거 해오세요라고 하면 끝나는 거지만 이건 수업이 아니고 캡스톤 프로젝트잖아요. 캡스톤 프로젝트는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모델을 만드는 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를 하는 겁니다. 자, 단점은 정해진 개발 순서나 각 단계별로 문서화된 산출물이 없이 관리 및 유지 보수가 어렵고요. 프로젝트 전체 범위를 알 수 없을 뿐더러 생각나는 대로 만드니까요. 좋은 아키텍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나누어 개발할 수 없으며 프로젝트 진척 상황을 파악할 수 없고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계속적 수정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구조가 나빠져 수정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막 코딩이라고 하는데 생각나는 대로 막 코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코드를 보고 이거 내가 수정해야지. 수정 못합니다. 왜? 그거를 이해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니까요. 자,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형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니어 스퀘셜 모델, 워터풀 모델, 그리고 클래식 라이프 사이클 이렇게 되는데요. 선형 순차적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걸 선형적으로 보는 거예요. 기획하고 요구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유지 보수한다. 어느 정도 우리가 선형적으로 선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 방정식에서 이렇게 돼 가지고 y는 ax 플러스 b 해 가지고
x가 어떤 값이 들어오면 y의 값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선형적으로 얘기하죠. 자, 여기도 지금 예측할 수가 있죠. 쭉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계획하고 요구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유지보수하는 이 폭포수 모델은 이런 식으로 폭포수가 맨 위에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되는 개발 계획서를 만들고요. 요구 분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구사항을 정의서를 만들고 요구 분석 명세서를 만들어요. 자, 이 폭포수 모델 정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수준 높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설계 사양서를 만들고 이 사양서대로 구현을 하겠죠. 그리고 모듈별 코드를 만들어요. 각각의 모듈별 코드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하나씩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소프트웨어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납품을 해요. 자, 여기에 이제 납품을 해요. 납품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면은 무언가 더 필요한 건 기능을 얘기하겠죠. 그때 다시 유지보수를 해주는 겁니다. 요 프로그램을. 자, 그 각각의 단계에는 검증이라는 거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주는 부분이 포함됩니다. 자, 퍼포스 모델 개발 절차는 계획 단계,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구현 단계, 테스트 단계, 유지보수 단계. 자,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는 예전에 소프트웨어 개발론을 강의할 때 사용했던 PPT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장점은 관리가 용이하고 체계적인 문서화가 가능하고요. 요구사항의 변화가 적은 프로젝트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각 단계는 앞 단계가 완료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요 물이라는 건 여기서 흘러와야지만이 다음에도 흐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앞 단계가 완료되어야지만이 진행이 가능해요. 각 단계의 결과물이 완벽한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다음 단계 오류를 넘겨주지 않는 것도 문제고요. 사용자가 중간에 가시적인 결과를 볼 수 없이 한 번에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완료가 돼야지만이 만약에 2달이 걸린다. 그럼 2달 동안 사용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요. 2달 있다가 자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퍼포스 모델의 단점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아마 자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아마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한 번씩 더 보시고 아 이렇게 이런 프로세스를 가져가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퍼포스 모델과 나중에 에자일 모델이라는 걸 할 건데 에자일 모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